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네, 정말 최악의 흐름이긴 합니다. 상당히 운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려 마이너스 6%까지도 이제 급락을 보여줬는데, 아니, 무슨 이 삼전 하이닉스가 밀릴 때, 그때 코스닥으로 자금이 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 시장 특징이. 그래서 이 코스닥이 오를 때도 LG전자는 못 오르고, 그죠? 그렇다고 뭐 삼전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오릅니까? 아주 미미하게 오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흐름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6%가 넘게 지금 급락이 떨어지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버리고 싶은 이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마음 진정하시고 오늘은 일단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LG전자가 이 오늘의 흐름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LG전자 지금 내일이 아주 중요한 흐름인지 그리고 이 LG전자가 현재 위치에서 이제 반등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조건값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하는지까지 그 대응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LG전자를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아주 좋은 이 신호가 발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지금 26일과 29일 이 60일선이 터치될 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상당히 종가가 이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 이게 이제 추세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앞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일시적 돌파만 나오고 재차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좀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뭐 보이시죠? 정확히 이렇게 이탈이 된 거.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앞에 반등을 노릴 때는 깨지는 흐름 속에서는 그래 이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약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자 이 이야기를 매번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탈이 됐지만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안 보내드렸는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LG전자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는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11이동 평균선의 저항이죠. 오늘도 뭐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래 이동 평균선에서는 60일선이 아직 지지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그래서 나오는 흐름이 11선은 내려오고 60일선은 지금 올라오는 하나의 수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뭐 삼각 수렴형 같이 패턴 수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평선 수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가가 모이게 되다 보니까 모이면 뭡니까? 극점이죠, 극점. 자, 주가가 수렴의 극점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는 발산이란 게 나와요, 발산. 즉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란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LG전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수렴이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LG전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이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주포의 이탈이다라는 거죠. 주포의 자금이 뭐 위에서도 엑시트가 됐지만 여기서 이제 2단 하락하면서 여기서 한번 또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의 자금들이 온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11이동 평균선을 깨면서 만든 하락이기 때문에 그 이탈 기준이 되는 이 11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그래서 제가 조정에서 이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파 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하락을 온전히 피해 왔는데 뭐 오늘도 저항이고. 즉 이 말은 주포가 돈을 쓸 때는 저항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써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한 건 이날과 이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매매수를 이야기했습니까? 고가 대비 낙폭과대라 이야기하면서 이평선 지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번에 5일선, 10일선, 21선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깨지면서 하락이 되는 건데 반등 없이 그냥 원웨이로 한 번에 깨서 61선에 터치를 했으니까 고가 대비 낙폭과대에다가 원웨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발 매수가 조금만 붙어도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지금 노려보자라고 제가 매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아래 꼬리도 많이 달렸고 이날은 이제 프리장에서 10%가 넘게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계속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11선의 돌파는 보여주지 못하더라. 자, 제가 오늘도 매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매수의 기준이 됐던 이 61선을 안 깼잖아요, 오늘도. 그 기준이 깨지면 제가 매도를 하자고 할 건데 그 기준이 안 깨고 말씀드린 수렴에 갇힌 극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의 현재 위치에서 이 LG전자의 매매 기준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냐 없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런 변곡 자리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트랩이라는 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번에 돌파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데 뭐 매번 세력들이 이렇게 단번에 돌파를 만들지는 않아요. 주포들이 방향성을 만들기 전에는 트랩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돌파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이 돌파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돌파 갭으로 나오던가 그죠? 아니면 순간적으로 기습적으로 발생하던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매수를 했었던 이유 우리 현재 주가에 어디에 저항을 받는지까지 그리고 이 LG전자의 현재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까지 뭐 극점이 왔다고 표현했죠.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대응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죠. 자, 제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쓰지만 이렇게 이제 이평선 거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이평선 거래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61선이 각도가 있어요. 61선에 사서 깨지고 매도를 해도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이평선에 그 각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에 대한 돌파가 되면 뭡니까? 포텐셜이죠, 포텐셜. 기대 수익이 이게 엄청나게 나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익비가 되는 자리, 이 변곡에서만 매매를 노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 매수가 잘 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다음 방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을 하고 저점끼리 연결을 하면 하락 세기형 안에서 현재 주포들의 매집의 형태가 보여진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는 돌파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상단 추세를 리테스트를 하고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시라고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일단 이 지지를 예상하고 현재 1차 매수를 한 상태인데 그럼 비중을 실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그 부분도 나오죠. 어디예요? 저항이 됐던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 이제 2차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되면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깨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때는 또 대응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고가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다라고 해서 뭐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왜? 물려버리면은 또 이 기회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팔고 다시 기술적 흐름 체크하고 페이크가 한 번 더 나와서 뭐 이렇게 돌파가 되는 흐름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팔고 다시 기술적 흐름 체크하고 그때 다시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냐 없냐 이게 매매에서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패턴이 다 완성이 된 자리이고 그 후반부입니다. 수렴 이후에 돌파와 지지를 하고 전환을 하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가 완성이 됐다고 했어요? 이동평균선의 수렴도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L산이 나와야 된다. 즉 지금 이 LG전자는 현재 위치에서 상방으로 돌리냐 하방으로 돌리냐 이게 결정이 되는 아주 그 결정적인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는 항상 종가상에 안착을 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생겨야지만
그게 이제 추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종가상 안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이 추세라는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이 하락 구간에선 현재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트랩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일시적 돌파만 나고 바로 꺾이는 거죠. 일시적 돌파만 나고 바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도 일시적인 돌파만 나고 다시 지금 꺾이는 거예요. 그죠? 자, 안착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 자리는 아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바지는 뭐가 나온다고요? 방향성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상방 트랩도 발생하지만 하방 트랩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상방 트랩이냐 하방 트랩이냐 이거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목 하나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물론 가온전선은 뭐 다른 테마고 다른 형태의 종목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급등을 했다가 계속 지루하니 얘도 이런 하나의 수렴형의 조정을 보이는 건데, 그죠? 자,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LG전자처럼.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이 60일선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그리고 전환을 하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이 수렴에 대한 발산이 나오는 시점이 보통 각도가 크게 나오고 강세 종목에서는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LG전자는 그게 상당히 작게 나오는 거죠. 더 약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이제 분봉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똑같다는 거죠. 돌파를 했다가 이탈이 나오는, 그러니까 상방 트랩과 하방 트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럼 이 1차 때 상승보다 2차 때 상승이 훨씬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LG전자 이탈이 됐지만 저점에 대한 훼손을 한 건 아니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훼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상방 트랩과 하방 트랩에 대해서 현재는 고가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진 위치이기 때문에 그 트랩을 지금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일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거기가 또 얼마입니까? 20만 원 딱 심리가 잡혀 있지 않아요? 그죠? 엄청 LG전자한테 중요한 가격인데, 이 심리가에 대한 돌파의 흐름이 나오면 그건 이제 페이크를 한번 주고 나온 돌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1차 상승 구간보다 훨씬 더 강한 발산이,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흐름을 이제 내일 당장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 LG전자는 8시가 되면, 오전 8시가 되면 열리는 이 프리장에서 대부분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리장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8시가 되기 전에 차트를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제가 보는 이 맥점이 돌파가 되거나 제가 이야기했던 이 지독했던 이 저항 있잖아요. 저항의 이평선에 돌파가 되는 그 흐름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파라고 가장 빠르게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 흐름이 안 나오고 반대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매수 대기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현재 이 LG전자 전환의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수렴의 자리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죠? 돌파 생각하면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더라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의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